서귀포시에서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정방동 동홍동 10통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9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유공간 운영, 공유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주도의 돌봄 활동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의 복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었다. 지난 2년간 주민욕구조사 기반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업체계 및 자문위원단 구축, 공유공간 정방사랑 반개소, 마을 공유공간 운영단 및 마을 돌봄 실천단 구성, 우리마을 소통국 마을 유튜브 및 주민동아리 운영 등을 진행하였다. 올해에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 3년째를 맞아 마을별 조직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돌봄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방동에서는 마을 공유공간 운영단 내 마을 돌봄 분과를 통해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사랑의 밥상을 운영하여 정방동 내 취약계층 30명에게 식사 및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내 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마을 돌봄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홍동 10통에서는 마을 돌봄 실천단을 중심으로 2월부터 매주 목요일 19가정에 반찬을 지원하고 매주 토요일 27가정에 죽배달 및 안부 확인 등 돌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속적인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마을 상생활동가 양성, 협동조합 설립 워크숍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마을 돌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올해 9억 4,3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로당 신증축 설계 4개소, 증축공사 3개소, 리모델링 설계 1개소, 리모델링 공사 2개소 등 환경을 개선한다. 2억 3,500원을 투자하여 신축 설계 추진 중인 하래 1리 태행 1리 및 신풍리 경로당은 4월부터 건축 설계업체 선정 등 절차 이행 후 용역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6년 경로당 신축 사업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가파리 및 신행 1리 경로당은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증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하요 경로당은 회원수의 급속한 증가로 부족한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도 증축 공사 준공을 위한 실시 설계 영역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서홍상동 경로당 신설과 안덕면 상창리 및 표선면 토산일이 지역 내 유휴 건물로 경로당 이전에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도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50억 100만 원 사업비를 투입, 신축 5개소, 증축 1개소 등 경로당의 시설 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초고령 사회인 서귀포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사회적 교류 증진으로 고독감 해소를 위해 경로당을 노인여가 활동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청소년 자치권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청소년 참여 예산제 본격 시행을 위해 6월 13일까지 2025년 서귀포시 청소년 참여 예산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청소년 참여 예산제는 청소년기 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근거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동 주체를 청소년으로 확장하여 청소년들의 자치권 확대에 기여하는 정책제 안제도이다. 서귀포시에서 도내 최초로 2021년도부터 시범 운영 후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총 109개의 사업이 공모되었으며 그중 20개의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18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고 2개 사업, 스마트하게 뻐정 충전, 예래동 반딧불이는 현재 추진 중이다. 사업 공모 자격은 서귀포시 관내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760-2465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청소년 참여 예산 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은 각 해당 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후 청소년 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서면 심사를 통해 7월 중 우수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지난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학생은 나의 자그마한 바람이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문의는 760-2465로 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는 4월 한 달간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걷기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착한 발걸음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시민들의 건강한 발걸음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길 바라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걷기 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챌린지는 워크온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성공 조건은
한 달간 21만 보 달성, 117,000보 기준, 서귀포시 착한 가격업소 2곳 이상 방문, 챌린지 게시판에 방문 영수증을 인증해야 하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달성자 중 100명을 추첨해 인센티브 선물 꾸러미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착한 가격업소 목록은 워크온 앱, 스탬프 코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인센티브로는 홍보 물품 4~5개로 구성된 15,000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이다. 또한 이번 챌린지는 4월 서귀포보건소 운영을 시작으로 5월에는 동부보건소, 6월에는 서부보건소에서도 운영될 예정이니 각 보건소 운영 일정에 맞춰 참여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챌린지는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들이 챌린지에 참여하여 건강도 챙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걷기 챌린지 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팀 760-6040-6044로 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지역 현안 청취 등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순도순 마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권역별로 읍면동의 지역 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던 서귀포시는 이번에는 개별 마을을 방문하여 더욱 세밀한 소통으로 현안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방문 첫 마을은 하원테크노 캠퍼스 지구가 있는 하원마을로 현안 관련 현장 방문과 더불어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오 시장은 마을회에서 준비 중인 야영장의 정지와 도시계획도로 진행 현장 등을 방문하여 마을 대표에게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을 들었고 마을회관을 찾아 마을의 임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마을 캠핑장 물 부족 문제, 마을복지회관 누수 문제, 도로변 주차를 위한 인도폭 조정 등의 문제와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고 현장에서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해당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관계부서와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소통할 것을 약속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 현안 청취를 위해 마을회 방문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반영 등 정책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친선 결연도시인 중국 항저우식 국유기업인 국제컨벤션센터 지후 국제여행사 유한공사 럭구앙팅 대표를 초청하여 향후 양도시 간 관광 및 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항저우시는 상하이 인근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 1200만 명의 소비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제주 항저우시 직항 운항으로 편리한 교통과 가까운 거리에 이점을 가지고 있어 항저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객 모집 및 파견이 가능한 관광 관련 관계자를 초청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향후 항저우 시민들이 70리 축제와 문화의 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동시에 항저우 시민이 축제 참가 시 공연 관광지 무료 입장과 치유예술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키로 협의했다. 또한 양시에서 개최되는 주요 축제 문화예술단을 파견하여 공연을 선보이며 양시의 시민들에게 교류도시의 문화를 함께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가기로 협의했다. 또한 서귀포시 관광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관광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교류와 홍보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교류도시의 장점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서귀포시 주요 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항저우 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저우시는 알리바바 본사가 위치한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양시는 2012년 친선도시로 체결된 이래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항저우 방송국 등 매체를 통해 서귀포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오는 4월 8일까지 2025년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위한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창업 아카데미는 2019년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개소와 함께 시작되어 지역 내 예비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발굴 육성을 통한 서귀포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 가정신을 시작으로 초기 스타트업 세무회계, 마케팅과 브랜딩, 인사노무, AI 활용 마케팅 등 사업 초기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상반기에는 기초과정, 하반기에는 실전 과정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번 창업 아카데미는 초기 창업 과정에 집중하여 기업가 정신함양을 바탕으로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중점 목표로 운영된다. 오는 4월 10일 목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온라인 교육 진행 후 4월 16일 수요일부터 22일 화요일까지는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서귀포시 중정로 86 2층에서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수료시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에서 운영하는 법률, 인사노무, 세무 등 전문가 매칭 멘토링 지원 및 IR 데모데이 등 다양한 창업 네트워킹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창업두드림 특별보증 신청 시 필요한 창업교육 이수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창업 아카데미는 창업 초기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해 예비 및 초기 창업자들에게 유익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창업을 꿈꾸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창업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위한 창업 아카데미는 오는 8일까지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홈페이지 게시물 내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732-004구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버려지는 자원을 별도 수집하여 직접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 동지역 재활용도움센터에서 폐전선유 별도 배출 및 회수 보상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멀티탭과 같은 폐전선유, 구리는 별도 배출 및 수집이 어려워 가연성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하여 가치 있는 자원을 별도 배출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회수 보상을 통해 별도 배출에 따른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할 계획이다. 폐전선유 배출 장소는 2025년에 동지역 재활용도움센터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향후 읍면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별도 배출 방법은 가정에서 전선을 제외한 콘센트와 플러그를 절단하여 가연성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전선 부분만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하여 소형 폐가전 배출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하여 폐전선유 회수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전선 무게가 최소 150g 약 1.5m부터 가능하며, 무게에 따라 최대 5매까지 종량제 봉투 10리터를 차등 지급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버려지는 자원을 회수하여 시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순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는 4월부터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에 따라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등 건강 측정기기를 대여하고 스마트폰 오늘건강 앱을 활용해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오늘건강 앱과 건강 측정기기를 연동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자발적인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6개월간 보건소 전문 인력이 정기적으로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매달 매일 걷기, 매일 혈압 측정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 미션을 부여하여 미션 달성 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참여 신청은 4월부터 이루어지며 선착순으로 대상자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행태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자가건강관리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방문간호팀 760-6242로 문의하면 된다. 서홍동마을회가 주최하는 세 번째 서홍동 운물교 벚꽃구경 행사가 오는 4월 5일과 4월 6일 이틀 동안 서홍동 운물교 일원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은 4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최근 몇 년간 SNS 등을 통해 벚꽃 명소로 급부상한 운물교 벚꽃길은 서홍마을 운물교 위쪽 산책로 하천을 따라 1km 정도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하천 양옆으로 드리워진 벚나무와 파란 하늘 아래로 노란 유채꽃이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고 운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벚꽃 구경의 색다른 묘미인 버스킹 공연을 비롯하여 배지 만들기, 열쇠고리 아트 풍선, 페이스 페인팅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무대 공연이 펼쳐진다. 해물파전, 쑥갓 담은 국수, 옛날 순대와 돼지고기 수육 등 풍성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벚꽃 구경의 즐거움을 더하고 게릴라 이벤트를 운영하여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는 코너도 준비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행사장 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하여 벚꽃길을 걸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 인근 서홍동 2097-1번지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여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한다. 강성극 서홍동마을 회장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방문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준비한 벚꽃 구경 행사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방문하여 색다른 봄을 느끼며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